영어과 이유 교수님 모시는 민성수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최근에 첨단 저연마가서 박동받고 있는 나노 기공을 함유한 저연식 물질의 제조 및 특성 분석에 되겠습니다. 간단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002년도 ITRS 로그에 따르면 피처 게이트 렉스에 해당되는 피처 사이즈가 작아짐에 따라서 메탈 개수 및 전체적인 배선 크기가 이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약 2004년도에 있어는 피처 사이즈가 약 90나노미터 곳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약 2.4 이하의 이온율을 갖는 저연식 물질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저전체 물질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전체적인 반도체의 7속도에 관계되는 토탈 딜레이는 RC 딜레이 및 게이트 딜레이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피처 사이즈가 작아짐에 따라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게이트 딜레이는 작아지는 반면에 비저항이 알루미늄을 금속으로 사용하고 유전율이 4.0인 SiO2를 저연식 물질로 사용했을 경우에 있어는 배선에 걸려있는 인터커넥 딜레이 같은 경우는 피처 사이즈가 작아짐에 따라서 기하급속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에 비저항이 낮은 커퍼를 배선으로 사용하고 유전율이 약 2.0인 로케이 물질을 사용했을 경우에 있어는 배선에 걸리는 딜레이가 이에 비해서 급속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에 있어서는 배선으로서 커퍼가 예상되어지고 있으며 로케이 물질이 개발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국내 연구소 등지에서 저연식 물질을 개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전율이 약 4.0인 SiO2를 비롯해서 제2세대라고 불러지는 유전율이 2.5, 3.0을 받는 물질로서는 MSQ, HSQ, SQ 등이 개발되어지고 있으며, 그 이외의 차세대 물질로서는 단일 물질로서는 FAC 등이 있으며 시로젤 혹은 기공을 포함 도입을 해서 저연식 물질을 만드는 MSQ, SQ 등이 개발되어지고 있고, 실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 포러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 있어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포로젠 템플레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나노 플러스 오버런 실리케이트를 지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실리콘 웨이퍼 기판 위에 포로젠을 함유한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제조한 후 스피너한 방법을 통해서 필름을 제조한 다음 열처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매트리스 내에 기공을 생성시키게 됩니다. 이때 생성된 기공과 그다음에 기공의 분포는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와 포로젠 간의 연력적인 상용성 및 다이나믹한 모빌리티에 따라서 등을 조절해야지만 저희가 원하는 물성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포러스 로케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 등이 발생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피처 사이즈의 약 5에서 10% 정도의 사이즈를 갖는 기공이 제약되어지게 되고, 또한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또한 내려야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으로 생성된 기공의 연결된 구조에 따라서 인테그레이션 및 신뢰성 평가 등이 있어 문제점이 대두되게 됩니다. 또한 컬랩스나 서피스 무프로치 동안 전체적인 패브리케이션에 있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때 있을 프로젠과 매트리스 간에 서로 어떤 상분리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적 물성 및 프로젠과의 상용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는 브릿지 타입의 오버런 실리케이트 필름을 제조하였고, 이것에 나노 기공을 도입함으로써 프로젠 감량에 따른 유전 특성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퍼런셜 TGA 및 유전 완화 거동을 통해서 프로젠 도메인의 상분리 거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실험에 사용한 매트릭스로는 브릿지 타입의 오버런 실리케이트 매트릭스로서 제조 방법은 다음과 같이 매트릭스 실란과 그다음에 비스트리메톡실릴 에탄이라고 에탄, 즉 BTMS로 불려지는 코모노머를 도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러한 화학적인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BTMS의 코폴리머를 제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BTMS 코 모노머를 도입한 이유로서는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과의 생용성을 증가시키고 크랙 저항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시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템플레이트 메소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폴리카프로 악동 계열의 프로젝트를 이용하게 되겠는데, 이때는 알파팀 및 사이클로 실록생 코의 두 종류를 이용해서 저희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때의 암이나 분자량으로 조절을 통해서 그것이 상 분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또는 실험 발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여기가 지금 스프린트가 됐었는데 8개짜리, 그러니까 왜냐면 콜라겐 암이 4개, 6개, 8개짜리의 암을 갖는 콜라겐을 이용해서 콜라겐 함량에 따른 유전율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결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콜라겐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유전율이 낮은 당연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콜라겐 암의 개수가 8개짜리인 경우에서는 약 30% 정도까지 콜라겐이 섞이는 것으로 실험 결과로서 나타나져 있고, 이때 유전율로서는 약 2.1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같은 실험 결과를 콜라겐 함량에 따른 서비스 모포로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RMS 러프니스 값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콜라겐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나누 기공을 하면 플러스 MSQ의 서비스 러프니스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하나 특이한 점은 암이 증가할수록 좀 더 늦은 높은 콜라겐 함량에서 러프니스 값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음에 보시는 이제 결과와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내게 되겠는데, 이것은 플러스 MSQ 대신에 저희가 직접 제조한 플러스 BTMS 코플리머를 사용해서 MSQ에 비교했을 때의 콜라겐 함량에 따른 유전율을 측정한 결과인데요. 보시면 MSQ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0%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콜랩스라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유전율에 다시 증가하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 반면에 BTMS 같은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약 50% 정도까지 콜라겐 함량에 따라 유전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때 유전율은 약 1.9 정도로 지금 측정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가 이제 나왔었는데, 이 MSQ와 BTMS 코플리머 시스템 같은 경우에 있어 상용성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BTMS 유닛을 도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MSQ와 비교해서 서비스 모포로지를 RMS 러프니스 값으로 단순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콜라겐 함량에 따라서 BTMS 같은 경우에는 약 50% 정도부터 RMS 러프니스 값이 서서히 증가하는 반면에 MSQ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약 30% 이상서부터 러프니스 값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틴과의 상용성 문제에 있어서는 BTMS 유닛이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결과로서 나타나져 있고, 또한 이제 기기적 물성 또한 살펴보시면 아까 일라스틱 모듈러스나 아니면 하드디스크 등이 실제 CMP 공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시면 이 빨간 선에 보신 게 지금 커머셜한 MSQ 되겠습니다. 그래서 BTMS 유닛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하드디스크 값 및 일라스틱 모듈러스 값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MSQ와 식사절의 콜라겐의 열적 거동을 저희가 한번 TGL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선 순수한 콜라겐 같은 경우에서는 약 500도씨 정도에서는 콜라겐이 다 날아가는 걸로 알 수 있었고, 콜라겐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질량이 리니어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그래프를 DTG로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실제적으로 좀 재미있는 결과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저희가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었는데, 다크린으로 표시된 게 이제 순수한 콜라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콜라겐 같은 경우에서는 최대 질량 감소가 약 한 30도씨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에, 거기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 있어 검은선으로 표시된 10% 하이브리드 솔루션, 하이브리드 타입 같은 경우에 있어는 최대 질량 감소가 그보다 약 한 100도씩 증가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이 콜라겐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조금씩 숄더를 보이다가 실제적으로 콜라겐 함량이 약 30% 정도 됐을 경우에는 콜라겐과 비슷한 유도를 보이는 이런 피크가 하나 관측이 됐고, 이것을 제가 베타 피크로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욱더 많이 들어가서 40% 정도가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콜라겐과 비슷한 이런 거동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TJ 실험한 거는 분당 3도씨로 측정했고, 솔벤트는 MBT 라스트로 측정했는데, 이 알파라는 피크와 베타라는 피크를 저희가 나름대로 알파라는 피크는 그 생성되는 기공의 사이즈가 작은 것으로 저희가 생각되어지고 있고, 베타라는 피크는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큰 것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론적인 배경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콜라겐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콜라겐 함량이 작은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매트릭스와의 그 상현성이 좋게 되고, 그에 따라서 생성되는 콜라겐의 도메인 사이즈가 그 나노 크기 사이즈로 작게 분산이 되면, 그것이 실질적인 매트릭스와의 그 계면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됨에 따라서 피크 A와 같은 그런 높은 온도에서 최대 질량 감소가 일어나는 반면에, 그와의 반대인 그 상용성이 나쁜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벌크 특성과 비슷한 베타 피크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여기서 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베타 피크의 그 최대 맥시멈 온도와 그다음에 그 콜라겐의 최대 맥시멈 온도 간에 약 한 50도 정도, 30도에서 50도 정도의 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콜라겐이 실질적으로 열 경화 도중에 그 이제 디컴포지션 되는 동안에 발생되는 그 로우 디피지비티 문제 때문에 이런 약간의 차이 등이 생기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그 MSQ와 BTMS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스의 그 디퍼런시에이티 TGA 그 결과를 제가 살펴드리면, 좌측에서 보시는 그림은 콜라겐 함량이 약 10% 정도의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BTMS MSQ 같은 경우나 BTMS 10%, 20% 같은 경우에서는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알파 피크만이 관측되는 반면에 20%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MSQ 같은 MSQ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서는 베타 피크가 살짝 이제 보이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함량을 증가시켜서 30% 이상이 됐을 때는 이제 메인 피크가 이제 그 MSQ 같은 경우는 메인 피크가 이제 베타 피크로서 관측이 되겠고, 그다음에 BTMS나 10%나 20% 같은 경우, 10% 같은 경우에는 30%부터 베타 피크가 약간씩 숄더가 이제 보이게 되고, 이것이 함량이 증가한 20% 같은 경우에는 전혀 숄더가 보이지 않는 것을 관측이 되었습니다. 40% 같은 경우에서는 BTMS 10% 같은 경우에서는 베타 피크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관측되었고, LSQ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콜라겐과 유사한 거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BTMS 유인시 들어감에 따라서 그 콜라겐과의 상용성이 증가돼서 더 높은 온도에서 최대 질량 감소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실험 결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게 됐고, 이것은 그 매트릭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는 콜라겐의 암의 개수를 바꿔서 그것이 그 매트릭스와의 그 상용성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좌측에서 보시는 그림은 순선 콜라겐의 그 BTGA 결과가 되겠는데, 거의 그 암의 개수에 관계없이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기 반면에 10% 콜라겐 함량이 들어가는 경우에 있어 그러니까 암의 개수가 4개인 경우에 있어는 베타 피크가 관측이 되는 반면에 암의 개수가 6개에서 8개로 증가하는 시스템의 경우에 있으면 전혀 알파 베타 피크가 관측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콜라겐 함량을 20% 증가시킨 경우에 있으면 포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베타 피크만이 콜라겐과 비슷한 이동을 나타나는 반면에 콜라겐 함량이 20% 정도 식사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베타 피크가 약간씩 생성되게 되고, A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알파 피크만이 관측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콜라겐 함량이 더욱더 증가한 30%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그 A답 같은 경우에 있어도 약간씩 A답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알파 피크만이 같이 되는 반면에 13 같은 경우에는 베타 피크가 메인 피크로서 많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잠시 다 요약해 보자면 BTMS 유닛뿐만이 아니라 프로젠 같은 경우에서는 암의 개수가 증가하는 것이 매트릭스와의 상용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TJ 그래프로서 저희가 결론을 줄 수 있겠고, 이와 비슷한 실험으로서 저희가 유전 완화 거동이라는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온도에 따른 유전율 및 유전 손실값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런 순수한 프로젠 같은 경우에서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전율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변곡점 부분에서 저희가 TG가 관측이 되겠고, 스텝 와이즈하게 유전율이 증가하는 그 부분에 있어 약 40도 정도 부분에 있으면 제가 TM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온도에 따른 유전 손실값을 살펴보게 되면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파수를 변화시키고 온도를 변화시켜서 유전 손실을 치게 되는데, 이런 메인 피크라고 저희가 생각되는 T 베타라는 피크와 T 감마라는 피크와 T 알파라는 피크가 되겠는데, 이 알파라는 피크는 저희가 생각되는 것이 이제 순선 프로젠의 멜팅 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고, T 베타라고 생각되는 것이 내가 이제 메인 체인의 TG 부분이 되겠고, 알파라는 부분이 사이드 체인의 서브 TG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순선 프로젠이 아니라 나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어 순선 프로젠과 어떻게 TG 값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있는 거 있었는데, 아까 그런 A단짜리 프로젠 시스템의 MSQ를 매트릭스 사용해서 온도에 따른 유전 손실값을 측정해 본 결과 프로젠 함량이 약 10% 정도에 있어서는 아까 보시는 아까 T 베타라고 표시되어 있는 순선 프로젠 같은 경우에서는 한 마이너스 60도씨에서 TG 값이 나타난 반면에 프로젠 함량이 약 10%, 16% 정도에 있을까지는 그때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있어의 프로젠의 TG 값이 약 40도, 즉 한 100도씨 정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프로젠 함량이 20% 정도 이후 속도는 순선 프로젠과 비슷한 TG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조한 BTMS 같은 경우는 어떤 변형성을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TMS의 10% 같은 경우에는 약 프로젠 함량의 35%까지 TG라고 생각되는 T 베타 피크가 순선 프로젠보다 많이 높은 온도에서 관측되는 반면에 프로젠 함량이 40% 이상이 돼야지 순선 프로젠과 비슷한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프로젠 함량에 따른 TG의 MSQ 및 BTMS 코플리마 시스템에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선 프로젠 같은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60도가 약간 넘는 부분에서 TG가 나타나는 반면에 MSQ 같은 경우에서는 프로젠이 약 한 20% 정도부터 순선 프로젠과 비슷한 TG 값을 나타내져 있고, BTMS 같은 경우에는 약 40% 함량이 지나야지만 TG 값이 순선 프로젠과 같은 위치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이 되겠습니다. BTMS 코플리마는 N그룹의 펑셔널리티로 증가로 인해서 프로젠과의 상용성이 매우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때의 나노 기공을 도입했을 경우에 유전율이 약 1.9까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TJ 그래프를 통해서 피크 알파로 관측되는 피크는 나노로트 사이즈의 도메인 때문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되어지고 있고, 또한 유전 완화 거동을 통한 TG 피크는 컨파인이 된 나노미터 사이즈의 도메인으로 인해서 하이 템퍼처에서 TG가 나타나는 것을 제가 관측했습니다. 이상입니다.